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2분기의 끝이자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 이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경제 분위기와 또 실적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2080선을 넘어선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발빠르게 6월 투자 전략을 제시했더라고요. 주식공장에서도 그 분석과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6월은 중소형주냐 아니면 이렇게 대형주냐, 엇갈리는 시장 전략만큼이나 손바뀜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K포투자증권의 리포트는 힌트를 얻기에 좋았는데요. 일단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미중 갈등, 이게 대표적이죠. 또 5월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기대만큼은 아니었죠. 6월 지표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날지 불투명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요, ETF 시장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위험 자산형 ETF에선 자금 유입이 현재 정체다라는 흐름들이 분석 리포트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주형 ETF에는 돈이 덜 들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 조정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중소형주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6월은 위험 자산이고 그리고 위험 회피냐 이런 부분이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고점 탈환은 일단 쉽지가 않죠. 다만 유동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나아 보이는 겁니다. 중소형주 분석 포인트에 초점을 맞춘다면 5월 포트에 이렇게 중소형주를 편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될 듯합니다. 단, 이 대형주 손바뀜을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었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을 성실하게 맞춰주셨고 저희 방송은 두 가지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예요.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하루에 2분 추첨해서 매일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가볼 텐데 오늘은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닝에도 써봤지만 6월은 덩치 큰 애들을 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알찬 종목을 고를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취해쳐 있어요? 일단은 현재의 시장 컨셉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달 특히나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좀 강세 흐름이 지금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장 이제 한 단계 시장이 이제 디스카운트된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반등에 나서면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이러한 좀 중소형주 쪽에서 이렇게 좀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투자 자금이 좀 강하게 좀 몰리면서 또 시장 반등과 함께 중소형주들의 좀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네.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경제 상황, 즉 언택트 환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의 컨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은행 업종이라든지 또 오늘도 보면 철강 업종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뭐 KTNG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조금씩 좀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네. 봤을 때 이러한 좀 대형주 쪽으로 좀 그러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좀 움직임도 좀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쪽에 좀 더욱더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솥방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요. 저희 주식공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종목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각 경제 방송사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내놨을까요?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그리고 MTN, 매일경제TV의 특징주입니다. 카타르발 대형 수주 소식, 조선주 강세장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이데일리 TV는 셀트리온 제약, 테스, LG화학, HSD 엔진, 제이콘텐트리를, 한국경제TV가 SNK, 그리고 에코프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모나미를, 매일경제TV가 아이센스, 부산중공업, 동국제약, 삼천리자전거, MTN이 삼성중공, 우선주, 조선선제, 그리고 KSP, 삼성 SDI, 영어무역을 분석했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특징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이제 경제 방송사에서 오늘 네. 일제히 이제 조선 관련한 그런 그러니까요. 조선주라든지 또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카타르발 이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 관련한 그런 수혜주들이 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이러한 코로나 수혜주와 더불어서 또 이런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그러한 좀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시청자님들이 카타르발 조선주 오늘 정말 실감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선주 강세 이름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특징주 3가지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메이커 특징주 뭐라고 보셨어요? 단연 이제 첫 번째로는 역시나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 관련해서 오늘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그러한 이제 대형 이제 국내 이제 조선 빅3를 비롯해서 네, 또 이제 네. 관련한 또 기자재 업체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자재 업체들까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 바로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한 그런 조선 그 엔진을 만들고 있는 HSD 엔진을 오늘은 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 조선주가 날아갔고 23조 이상 이 카타르발 수주 이런 부분에 HSD 엔진이 장 초반에도 급등세를 연출을 했어요. 보니까 24% 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여냅니다. 한 9%대. 그래도 여전히 지속적 이게 며칠이에요. 거의 뭐 7,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알아볼까요? 모멘텀이나 가격적인 메리트? 네, 우선 지난주에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결국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 대규모 이러한 LNG선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향후 이제 2025년까지 조선사들의 도크가 상당 부분 지금 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최대 규모의 그러한 지금 대규모 지금 수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수주 잔고가 더욱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향후에 이제 대규모 그 LNG선 발주 지금 카타르발 LNG선 발주와 함께 추가적인 이러한 발주가 줄줄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이고 또한 이제 LPG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좀 발주가 또 나올 가능성, 또 조선사들 같은 경우 연말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LNG, LPG 추진의 엔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이러한 수주 잔고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전히 현재 주가 수준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추가적인 수주 증가와 함께 매출액이 한 1조 원대를 지금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충분히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중 연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엔진 탑재되는 그런 선박들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수주 소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버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현재 9.7% 상승세를 보였는데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으니까 살펴보세요. 오늘은 조선주가 강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슈메이커 가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골프장이 상당히 좀 북적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도 골프장만큼은 호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실내 활동은 네. 상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또 종교 행사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지금 뭐 정부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제한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야외로 많이 이제 여행이라든지 야외로 많이 이제 나들이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네. 실내 활동보다는 외부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그러한 대표적인 이제 또 외부 관련한 그러한 좀 스포츠 또 활동, 예. 여가 활동 즐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골프 예. 를 이제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아, 그 관심주인가 보죠? 네, 그래서 이름이 골프장 종목명이? 관련한 이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예. 관련해서 이제 골프웨어를 이제 만들고 있는 크리스 FNC가 오늘 이제 좀 언급이 됐는데 매경에서 뽑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크리스 FNC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골프웨어가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요 브랜드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파리게이츠, 마스터버니, 세인트 앤드류스 이런 브랜드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주가를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주가 상승을? 네, 우선 뭐 크리스 FNC 하면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아마 이제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 즉 골퍼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파리게이츠 하면 예.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골프웨어 시장에 지금 뭐 MS 시장 점유율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뭐 골프 잡지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항상 인지도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골프웨어 순위에 1위에 꼽히는 게 아하. 바로 이제 파리게이츠라는 예. 브랜드인데요. 아마 이제 골프장 나가 보시면 파리게이츠 관련한 그러한 좀 의류를 입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많이 뭐 보이실 겁니다. 상당히 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당히 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이 파리게이츠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시장 상당히 좀 점유율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런 마스터버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브랜드 인지도가 좀 상승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골프장 이용객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관련해서 골프 의류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겨울철과 또 장마철, 한여름과 또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봄, 가을이 가장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2분기는 성수기는 그렇죠. 2분기 이제 3월 어. 이후부터 이제 상당히 예. 좀 성수기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마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장 이용객 수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성수기는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이용객 수가 지금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관련해서 골프웨어의 매출액도 상당히 지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해외 여행도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외 가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그렇죠. 골프를 못 칠 타서 밖에 수밖에 나가서 못 하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좀 집중이 되면서 이러한 골프웨어의 그러한 2분기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국내에 상당히 인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파리게이츠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 크리스 FNC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서 이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2분기 성수기까지 더해진다면 더 플러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2분기 성수기 시즌에 대한 모멘텀 있고요. 현재 주가 오늘 뭐 6%대 상승세를 보이네요. 22,650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 예. FNC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뭐 주가가 보합권 계속해서 지금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상승세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골프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향후 이제 골프웨어 판매량 증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분기 이제 4, 5, 6 지금 이번 달까지가 이제 2분기고 실적은 이제 7월이나 8월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분간은 이러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좀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데일리 TV, 매일경제 TV의 특징주 두 가지 이슈메이커 만나봤고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뭐 그 크리스 그 FNC와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제 수혜 또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야외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자전거 판매량이 굉장히 지금 급증을 그러게요.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언택트 활동이라면서 등산, 낚시, 캠핑, 그렇죠. 자전거 네. 이쪽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야외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국내 뭐 자전거 업체라고 하면 단연 뭐 아시다시피 삼천리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 떠오르실 텐데요. 역시 국내 매경 이제 TV에서 골랐고요. 네, MS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비대면 여가 활동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런 쪽으로 됐었고, 사실 이제 삼천리 자전거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또 긍정적인 수혜도 있었고 네. 복합적으로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살펴주시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네. 또 지난달에 또 국회에서 지금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자전거 도로 통행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좀 의결이 되면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또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에서 또 그린 뉴딜 정책을 또 지금 이제 내세우면서 과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녹색 성장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주가가 그 수배 가까이 크게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MB 정부 당시에 그런 녹색 성장과 맥락은 좀 비슷한 부분이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정책적인 모멘텀도 최근 주가 상승에 상당히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것도 영향을 받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매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자전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늘어나면서 자전거 그런 외부 활동이 좀 제한적인 그런 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자전거 수요가 좀 감소를 했었는데, 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최근에 좀 없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또 외부 활동이 또 늘어나면서 자전거 지금 수요가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매출 증가 1위 품목이 지금 자전거로 지금 꼽히고 그래요?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재난금도 그쪽으로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쵸? 보면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예. 자전거 판매량이 그러니까 전년 2019년 3월 대비해서 약 한 69% 증가를 했고요. 네. 또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45% 정도 증가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게 3월이라고 봤을 때 지금 4월, 5월의 판매량은 더욱더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난 1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삼천리 자전거가 성공을 했었는데 2분기에 좀 추가적인 좀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야외 활동하는 거 좋아해서 예전에 자전거 알아보니까 절대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네. 예, 비싼 것도 비싸더라고요. 부품이나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1분기 흑자 전환했는데 2분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11,900원 선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가격대는? 최근에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좀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3,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 그러니까 3배 가까이, 2배 이상 지금 그러니까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가. 지금 뭐 가격적인 단기적으로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 뭐 야외 활동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같은 경우 이제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코로나의 위험 지역으로 지금 좀 해당이 되면서 네. 좀 자전거로 또 출퇴근하는 또 그러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좀 자전거 수요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도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들어오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의 흐름까지 점검해 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징주 공장 3가지 납품 재료 만나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의 분석까지 자세하게 나눠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자 요즘 빨간 양봉을 기대하는 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양봉을 기대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208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뭐 말은 많은데 어찌됐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미 아빠로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잘 끌고 가시는 걸 텐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매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는 날은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네. 내려가는 날은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매드렸는데 네. 이 파란 넥타이는 이제 당분간은 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도하신 분이 힘들겠어요? 아니면 주식 가지고 있는 분이 힘들겠어요? 지금 매도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힘들어요. 네. 물론 이제 팔고 종목, 예. 예. 팔고 이제 내려오면 사겠다 그랬는데 안 예. 내려오거든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시장 주도주로 나섰던 코로나19 테마 종목이요. 뭐 이런 코로나19 테마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네. 지금은 이거는 좀 나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슨 테마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이데일리 온 저희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데일리 방송 밑에 이데일리 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시장에다가 테마 종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로나19 테마 종목으로 급등했던 종목이라면 지금은 나오셔야 돼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 이쪽에 뉴욕 증시도 고점을 만들고요. 아시아 증시도 고점을 좀 만드는 모습이고 우리도 지금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길요. 이거는 이제 거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진다 그랬는데 터지긴 터지겠죠. 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터질 때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의 고점과 저점은요. 시장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점이라 그래서 시장이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저점이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 매매는요. 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상상력을요.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발휘하시면 이게 망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테마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직 안정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잘못하면 또 망상이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주식시장이 전혀 반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테마 종목들은 좀 매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지난달 후반부터요. 삼성전자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은근히 좀 기대를 하면서도 조금 힘들어요. 지금 51,000원 올라오면 52,000원만 돌파되면 이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데
주가라는 것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종목별로 순환되면서 오늘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이쪽에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못 갔던 그 뭐 은행주들, 증권주까지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요, 한 줄로 평가하면 상승 추세 중이에요. 자꾸 이제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매매 패턴으로,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종목 교체하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내 종목이 종합주가 지수 올라올 때는 안 올라오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바깥하면 꼭지 잡을 것 같고 그러신데 오히려 지금이라도요. 오늘이라도 빨간색 들어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파란색 들어오는 거 말고요. 빨간색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편입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LNG선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온통 증권방송이나 뭐 뉴스에서 우리 카타르 LNG선 얘기하는데요.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 차트만 보면 오늘 삼성중공업을 이런 뉴스를 듣고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은 주식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오늘 꼭지 잡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오늘은 조금 좀 이시를 하는 구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카타르 LNG선이 협력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증시 격언에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한번 돌이켜보면 한 달 전에 이거 지금 조선주들 있잖아요. 이런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아마 뭐 계속 어렵다는 얘기들 하고 잘못하면 뭐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은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조선주들은요. 근데 거기가 저점이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학습 효과를 하신다 그러면 자 그러면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달 후에는요. 지금 어려운 종목들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실적이 어려웠다는 종목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오늘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좀 이해시는 구간을 좀 잘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나미입니다. 요즘 뭐 또 한 번 그 한일 관계 그 얘기들이 좀 나왔죠. 예, 우리가 일명 애국 테마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게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근처 가고요. 오늘도 뭐 15%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모양만 보면 이제 고점 부담이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일단 양봉은 나오긴 했으면 윗꼬리 좀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는 누군가가 뭐 매수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점 부담이 나오니까 오늘 두 종목은요. 여러분들 그 온통 방송에서 또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 나오는 건데 이런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뉴스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지 매수하셔야지 그게 진정한 뉴스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고 나중에 쫓아가시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뒷북치시면 어려우니까요. 두 종목 다 좀 매매하시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이 받쳐주는 장이에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대표님, 5호장 어떻게 견뎌야 되고 잘 가야 되고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개미 아빠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난달부터 우리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 개미 아빠라고 이렇게 별칭을 불러주셔가지고 오늘도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아 그러세요? 네. 요즘 뭐 아빠 노릇 잘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좀 따라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브라보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뭐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란 채팅방 매일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요즘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노란 채팅방 검색창에서 내 이름, 배현철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방 비밀번호 없이 잘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오후에도 같이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지금 종목별로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동안 못 올랐는 종목, 이제 실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나오는 종목을 선취한다 보면 오늘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 이런 종목들 한번 이제 저점을 봤었는데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지금 LCD 패널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LED TV 쪽으로 좀 변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쫓아가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은 11,000원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이번 주에 11,000원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조금 높여드릴게요. 여기 13,000원까지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0,000원인데 이거는 뭐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뭐 여러분들 사시면은 그 다음 날부터 안 움직이면은 좀 답답해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은요. 뭐 바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게 지금 박스권에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선취매 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11,500원 돌파되면은 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요. 한 달 정도 보시고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전략 좀 소개 부탁드려요. 배현철 대표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현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샵 3772로 방송 보시면서 질문사항 괜찮습니다. 주시면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이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함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쭉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캐스트와 더 팟빵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오늘이 3주차이시죠? 네. 예, 근데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살도 잠깐 빠지신 것 같고 그동안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대요. 미스터블루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고려제약은 당시 말씀하실 때 그날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겸손의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게 투자 유의사항이 있대요. 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칭찬부터 뭐 해드렸어요. 겸손 그건 아닌데 예. 그 첫째 주에 미스터블루 갖고 왔나요? 그 추천주가 오늘 상한가 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둘째 오늘 주에 그 상한가. 고려제약 다른 방송 2대1이었나? 어쨌든 추천했던 저희였을 거를 거예요. 예. 아니, 맞아 2대1이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제가 주차장 내려가니까 상한가 가 있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10% 안쪽으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렇죠? 저희 방송 할 때는요 예, 플러스 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니까 상한가를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혹시 제 영향력은 전혀 아닌데 괜히 걱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2대1 방송의 영향력이라는 살짝 건데 기대도 하셨죠. 아 이렇게 큰가 예, 예. 싶어 클 수 싶어서 있죠. 앞으로 그렇게 또 아니 변할 혹시 거고요. 무슨 예. 건덕지가 있나 해서 엄청 검색을 했어요. 뉴스를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면서 보니까 괴질 뉴스가 걸린 거예요. 어린이 괴질 뉴스가 그때 네. 잠깐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뷰로 보고 있는데 네. 괴질이 약간 얽혀가지고 60km로 달릴 거 90km로 달려서 약간 그게 좀 어긋났다 했는데 그걸로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주의 말씀 드릴 건 요즘에 주린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예, 노인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 예.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이제 방송도 많고 유튜브도 많다 보니 이제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 방송에 나와서 말하고 대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너무 하찮게 대해도 신뢰감이 없지만 너무 신격화해도 문제인 거예요. 방송으로 꽂히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신격화하지 말고 그냥 네. 운 좋게 맞은 거예요. 너무 잘 가는 종목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건져도 물고기가 건져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굉장히 막 이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이게 살짝 돌려서 말씀하시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제안을 해드려서 미스터블루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신주 소장의 관심주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 관심주 어떻게 뽑아왔는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이 뽑은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자, 이데일리TV는 전파기지구, 우진BNG, 테라젠, 이텍스, 한창, 대보, 마그네틱 선정했어요. 한국경제TV가 이녹스 첨단 소재, 벽산, 백산, 센트럴모테, GNC에너지, 톱텍을 제시했고 매일경제TV는 한샘, 현대차, 그리고 한온시스템, 제이시언시스템, 삼성 SDS를 마지막으로 MTN이 대우조선해양, 이수앱지스, 위지윅 스튜디오, 대주산업, 우성사료를 제시했습니다.
자, 소장님 1위부터 4위까지 좀 골라주셔야 되는데 1위, 4위만 딱 골라볼까요? 1위, 4위만 고르고 1위는 한국경제고요. 네, 이유는요? 한국경제가 잘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일단 중소기업 맛집이네요. 중소형주. 약간, 중소형주. 예. 갑자기 중소기업이 나왔어. 중소형주 맛집이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매경은 왜냐하면 그 한샘이랑 현대자동차가 예.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싫은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일단 분석 많이 떴는데요. 일단 한샘은 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뭐 그것도 심리적으로 안 좋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있으면 괜찮은데 물론 기술적으로도 좋아요.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샘이 지금 홈쇼핑에서 막 리하우스라고 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부엌 이렇게 나왔거든요. 패키지로. 홈쇼핑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리모델링을 많이 하려면 제 생각에 건설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낙폭과대를 잡기보다는 제가 갖고 오는 게 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 가거나 52주 신고가 간 것들 그거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싫고 현대자동차도 같은 맥락에서 싫은 거예요. 20년 선을 깨어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 그때 그 내려갔던 부분 거의 근처까지 갔다 왔어요. 그 얘기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그걸 비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네. 지나고 보면 그만큼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예. 회복된 나라들은 다 회복됐고 그리고 뭐 날아가는 종목들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거는 좀 싫습니다. 그래요. 뭐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 수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억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뭐 리모델 이쪽으로 수요가 있어서 한샘이 부각된다고 하니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다만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예, 오늘 그 전파 기지국입니다. 전파 기지국 이데일리 TV가 제시를 했어요. 네. 뭘 중요하게 보셨나요? 예. 일단 5G를 사람들이 욕한다. 그거 주목했어요. 뭐냐면 욕한다고요? 예. 욕한다. 지금 보세요.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근데 자기 삶을 욕하고 있잖아요. 맞죠? 재난지원금 그거 받으면 뭐하냐. 그거 받아도 어렵다. 이렇게 삶은 어려운데 주가가 저렇게 간다고? 거품이다 이러잖아요. 괴리감이 어렵고 있다라고? 어려울 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투입하니까. 미친 듯이 미국이 쏟아붓고 있으니까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도 가고 안 좋아도 가요. 그리고 시장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5G 안 좋다고 엄청 욕하잖아요. 지금. 저는 안 텄거든요. 얼리 어답터가 싫어가지고. 이거 근데- 성장성과 별개로 현재 5G 폰을 쓰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크지 않다라는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게 반증으로 지금. 성장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정리해드려야겠네요. 예. 예. 욕을 안 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네. 5G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성숙기, 5G가 완벽하게 깔린 상태. 그러면 더 이상 납품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친구들이 5G를 욕하고 왜 나는 5G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 4G로 고쳐서 쓰고 있으면 이 불편을 왜 내가 겪어 하면 불만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입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전파기지국은 공용 중계기망.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에 갔을 때 공용 와이파이 까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지하철이나 뭐 터널 이런데, 네. 그렇죠? 예. 더 느리고 답답하겠죠 지금. 예. 5G로 예, 했을 예, 때. 예. 그럼 이제 더 투입을 하겠죠 전파기지국. 그래서 올라요. 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요. 자기 생활이 힘들고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업은 예. 돈을 더 투입한다. 그때 오른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G 폰 답답하게 느끼고 여러 가지 중계망, 뭐 기지국 공용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해지면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 신규 수요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역이요? 예. 5G 수요요? 예. 얘는 지금 사실 우리 핸드폰 뭐 이런 거 관련된 민간 사업자 관련된 게 아니라 공용 와이파이로 해서 LG랑 그 KT 예. 주로 지하철의 공공 와이파이 예. 그거에 관련된 거라 아무래도 더 담보가 돼 있죠. 더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민간 지금 사람들은 댓글에 하도 안 좋은 얘기가 돌아서 안 네. 가입해요. 근데 이 공용 이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5G를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게 구성이 될 거예요. 공용 와이파이가. 그러면서 정부의 수주가 굉장히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지수는 다이나믹하게 간다. 주가는.
예. 그 고정비의 부담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정비의 부담이요? 예, 예. 근데 고정비의 부담을 넘어서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를 간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 만약 예. 고정비의 부담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미스터 마켓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5G 그 구축망 이런 부분이 좀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쪽에서 외형이 크게 성장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5G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일본 그리고 미국 이쪽으로도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파기지국은 약간 국내 공용 와이파이에 관련된 기업이라 네.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부분은 좀 모멘텀이 덜해요? 없는데 예. 사실상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로 그 막혀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없는 게 지금 얘네한테 좋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요? 없었던 게. 없었던 게.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뭐 봐줄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현재는 수급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개인의 매수세가 좀 들고 오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약간 탈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격 지금은 부담이나? 뭐 그러니까 한 부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공식 깨지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개인들의 실력인지 정말로 공매도를 막아서 그런 건지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공매도가 풀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개인이 한쪽으로 사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한쪽으로 미는 세력만 있으면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이 산다고 안 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공식이 다 깨졌어요, 지금. 대신에 세 번째 상승이란 것만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스포츠에서도 3연승이 힘들고 가위바위보도 3번 연속하기 힘들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상승이에요. 이번에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면 그 갭이 이평선 갭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지금 뭐 이거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게 붙은 걸 추천하지만 어쨌든 전파기 조심 날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5번째 상승이란 걸 기억해라. 예, 예. 그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그 목표가 따로 설정하시지는 않는 거죠? 네, 이것도 신고가라 네, 뭐 그냥 네. 7,000원 마디지수대로 뭐 그럴까요? 설정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예, 위지익 스튜디오입니다. 어디서 고른 거? MTN. 어디 있나요? 예, 네. MTN에서 골랐어요. 예. 네. 여기는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나요? 봤죠. 예. 그 관을 어디서 보셨나요? 관. 어떤 관이요? 일반 관이요? 3D요? 2D? 저 3D. 3D? 네. 3D요? 안경 쓰고 보는 거요? 아니요. 그냥 4D. 4D죠? 네. 3D는 불편하더라고 안경을 써야 돼가지고. 질문을 잘 주셔야지. 몰랐는데. 잘 관이 몰랐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스크린 X관이라고 CGV에 가보셨나요? 예. 거기서 보셨으면 예. 프레디 머큐리가 내 귀에서 음악 하고 있어요. 그런 거랑 올라이트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3면에 나오거든요. 예. 네, 그 기술이 바로 위지익 스튜디오가 한 네. 기술이고요.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비주얼 이펙트 뭐 이런. 예, 그거였나요? 어떤 느낌?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실감이 더 나는 거죠. 예. 곤지암을 보는데 눈깔이 옆에서 튀어나와요. 아유, 좀 눈- 순화해서 말씀해 주셔야 눈알이 돼요. 죄송해요. 저희 지금 눈알이 되게 옆에서 민감해요. 튀어나와요. 예. 예,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가 그런 기술력이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극장의 문이 다 닫았잖아요. 근데 CGV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위지익 스튜디오가 밑에서 지금 3개월째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력은 인정이 됐는데 지금 단지 제가 보기엔 코로나19 사태로 극장 문이 닫혀가지고 지금 떨어진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탄력이 지금 그 극장 부분이 회복되면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CGV 같은 체인보다 더 괜찮아요. 얘네는 스크린X 기술을 제공하긴 했지만 예. 외국 헐리우드 영화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네. 18년 5월에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곳이 여기 맞나요? 네. 앤트맨 2 아시죠? 앤트맨과 와스프 와스프. 날아다니는 애 나오는 거. 그것도 그것도 위지익 참여했고. 스튜디오의 기술이 들어갔고요. 다 네. 디즈니에서 아무나 인정해주지 않아요. 신비한 동물 사전 2도 예, 그러니까 참여했더라고요. 동물에 관련된 네. 것들에 대한 축적을 많이 쌓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 용가리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미래에는 위지익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기술력으로 되게 괜찮은 영화 볼 거예요. 백두산 폭발 장면도 호평 받았고 덱스터가. 네. 위지익 스튜디오도 덱스터와 함께 같이 커가는 1,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예. 위지익이 2위고 그리고 이 디즈니의 그 어떤 컨펌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위지익 스튜디오 그 사무실 가보시면은 함부로 못 나와요 직원들도.
그게 무슨 그 자료를 못 갖고 나와요. 다 검사받고 나와요. 예. 그럴 정도로 철저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즈니에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2분기는 뭐가 예. 좋아질까요? 2분기? 2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관이 조금씩 개봉을 하기 시작하고 헐리우드 밀어놨던 영화들도 개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디즈니와 마블의 관계 아시면 지금 앤트맨과 와스프를 손을 댔잖아요. 우리 마블의 세계관에 빠지신 분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후속작들이 계속 나올 텐데 후속작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아, 그래요? 앤트맨은 안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주가의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이것도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네, 일단 예. 이게 6,500원 선으로 가면 일단 팔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6,500원. 네, 간단하게. 네, 현재는 5,190원 선이고 네, 꽤 3.8% 예,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고 있네요.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뭘 고를까요? 센트럴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테, 네. 센트럴 모테 한국경제TV에서 제시를 이것도 했고요. 괜찮죠. 예. 네. 이거는 테슬라 관련주잖아요. 지금 우주선 쌓아 올렸잖아요. 화성으로. 근데 그 우주선을 쌓아 올린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우주선을 쌓아 올린 돈이 테슬라를 잘 팔아가지고 네. 나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꿈꾸시는 거는 화성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화성 여행을 위해서 차를 팔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승승장구한다는 거는 센트럴 모텍에도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서 테슬라를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그 라인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놓고 어떤 데 뭐가 들어가고 어떤 데 뭐가 들어가는데 이 부품에서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 그 중에 좀 그 파워가 세고 수급이 괜찮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환경에 이런 추천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가 적어왔는데 알루미늄 컨트롤 암 이게 뭐예요? 네, 맞아요. 테슬라의 그 팔이죠. 네. 테슬라의 그 암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느 쪽 암인 한쪽 암을 이 센트럴 모텍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지금. 아, 이게요? 왜냐면 예. 국내 최대 규모의 생선 시설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궁금했어요. 이게 뭔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관련주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테슬라를 직접 사지 않을 거면은 네. 우리나라 이 부품 관련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주가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죠. 2020년 1월 달에 46,750원 최고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4만 원대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 그 20년 1월 달에 보면은 196.83%라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어요. 고점상으로. 종가상으로도 140%예요. 근데 지금 위에 보면은 어디서 지금 횡보하고 있냐면 3만 원 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700원과 46,700원. 이거의 중간값이 3만 원 이상인데 그 이상에서 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5개월 동안. 이거는 이 받치는 힘이 세단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4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예. 테슬라는 이미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테슬라는. 그럼 이제 부품주가 따라오겠죠. 센트럴 모텍을 노려볼만 합니다, 4만 원 밑에서. 네, 자동차 부품주 센트럴 모텍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소장님의 관심주 쭉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잘 대답하셔야 돼요. 네. 지금 밖에 스타벅스에 핑크색 리저브 백이 한 개가 딱 나왔어요, 지금. 왔대요. 없는데 지금.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아, 그거요? 네. 요즘은 뭐 커피 17잔인가? 18잔? 아니, 커피 시키는 거 말고 네.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실 의향 있으세요? 아, 저는 안 사요. 아, 그래요? 그러면 된 모모가 아닌데. 왜냐면 예. 차도 언론에서 그러죠. 근데 예. 거기 댓글에 뭐가 나왔냐면 예. 스타벅스 저 로고를 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왜 저기 달려들까?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그 댓글에 공감이 막 올라가면서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아프리카 TV에 BJ 철구가 군에 갔다가 복귀했는데 37만이 몰렸어요. 근데 그 댓글을 보시면 죄다 욕이에요. 그게 신규예요? 신규가 37만 모인 거예요? 아니요, 신규 가입자일 수도 있고 그 밑에 채팅창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37만 명이 모였는데 물론 BJ 핵지가 1억 2천만 별풍선 받은 뉴스 아시죠? 그 전에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BJ 철구예요. 근데 예. 거기 뭐 욕만 있어요. 뭐 그 사회적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어요. 뭐 도박을 하고 뭘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 투자자는 또 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은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몰릴까? 쟤네들이 다 무슨 머리가 비어 있어서 저렇게 모여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BJ들이 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요. 유튜버로가 돼요. 거기서 인지도 얻으면 TV에 출연해요. 대도서관이 아프리카 TV에서 커서 유튜버로 갔고 팀이 출연하면서 엄청 커졌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 꿈 3위가 유튜버예요.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아프리카 TV에서 시작하겠죠. 예. 뭐 꿈나무 동산이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인 요구나 뭐 법적 조척은 예.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고 네. 아프리카 TV 주주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혈되는 BJ들. 그리고 아까 우리도 뭐 팟캐스트 팟빵 운영한다고 하셨던데 여기도 지금 팟캐스트로 아프리카 TV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e스포츠로 채널을 늘렸어요.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뭐 페이커 난리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중계라던가 지금 뭐 무관중으로 야구 중계하니까 못 가잖아요. 네. 아프리카 TV의 편파 중계를 즐기는 거죠. 그래요. 지금. 가격 전략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해야 돼요. 네,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20개월 선에 와 있죠. 예.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시겠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뜨면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죠. 아프리카 TV처럼. 지금 매수가 매수일단. 6만 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9천 원. 네.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까지 만나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12시 50분 내일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